이민수의 경제 토크 또 우리의 고민점 가운데 하나 2차 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트럼프가 됐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로서는 뭐 썩 좋은 일은 아니고요. 그죠? 네. 다만 좋은 일이라고 하면 악재가 이제 현실화됐다. 네. 그거고 그죠? 뭐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얘기인데 느닷없이 뭐 한 이틀 전이죠. 갑자기 트럼프 인수팀에서 지금 보조금 주는 거 뭐 안 하는 거 검토하겠다. 세상 다 알고 있었던 얘기죠. 알고 있었죠. 그죠? 네. 그것도 인수팀에서 검토한다는데 그 얘기 나왔는데 막 LG 에너지솔루션 12% 빠지고 막 주가가 이런 주식들이 10%씩 빠지고 말이죠. 그죠? 야. 과민 반응이죠. 과민 반응 시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당분간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네. 드려볼까요? 뭐 보조금 축소되거나 없어지긴 할 것 같아요. 없어진다기보다 축소될 것 같고요. 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첨단 소재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네, 맞아요. 뭐 2032년까지 이제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번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니까 내년 이후가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 트럼프와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조금은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감세, 민주당은 증세 형태이지 않습니까? 보편적 그 복지법 네. 등등 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내가 당선이 되면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라는 겁니다. 일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35%인가 그랬는데 아마 21%까지 그 법인세를 인하했거든요. 그게 겉으로 싫어하면서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겉으로는 이제 저런 인간이 막 그렇죠. 쌍소리하고 그러는데 그죠. 그리고 네.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요. 무제한 양정화를 통해서 회사채하고 은행채 사주면서 다 소각을 시켜버렸죠. 월가는 또 사실 좋아하죠. 민주당은 사실은 뭐 월원부터 해가지고 상원부터 막 규제 이런 거 되게 그죠. 그렇죠. 금융권에 이런 규제도 철폐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감세입니다. 감세. 그러면 지금 칩스법으로는 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첨단 소재 산업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일정 규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도별로 차감을 하겠지만 32년까지 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금투세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래세도 내고 금투세도 내고 이중과세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중과세라는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게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세액공제도 받고 법인세도 인하받고 이 두 가지 세 혜택을 받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감소하거나 줄이거나 어떤 그 형태로의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받게 되면 거기가 동일한 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상쇄하는 부분에서의 절세 내지는 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처럼 칩스법 또는 뭐 세액공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뭐 크게 타격은 타격이겠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지금의 주가 수준에 연동해서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만큼의 임팩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내용이 점점 상쇄되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번 뭐 세액공제 뭐 그 폐지 요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어차피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을 낸다고 보면 15%까지 인하한다고 그러죠. 21%에서 15%까지. 그렇게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업황 자체가 변화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상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실은 좀 과도하다. 제가 과도하다 많이 표현을 하는데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한번 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망연자실이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를 할 수도 없고요. 사는 것도 무섭고요. 가지고 있자니 답답하기만 하고요. 저 현장에 있을 때 이제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뭐
매번 있습니다. 매번 주가 크게 올랐다가 주가 빠지고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뭐 추가로 더 빠질지 손절할지 가져갈지 더 살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주식 투자인데요. 20년, 21년, 22년 주가가 굉장히 강했던 업종이 엔터주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엔터주를 비교 산업으로 판단하는 건 좀 어렵지만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2차 전지에 대한 해결점이라기보다는 이해도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엔터주들이 막 이렇게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제일 뭐 그 부각받고 있는 게 JYP 예. 엔터지 않습니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2018년, 17년, 16년 이럴 때는 뭐 별반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부각됐냐? 20년부터 부각됐습니다. 19년 말에 JYP가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2만 원 안쪽에서의 가격이었거든요. 네. 시세 탄력을 받으면 2만 원까지 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7만 원까지 갔느냐? 이게 이제 K-팝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K-팝이라는 게 뭐 싸이 때부터 뭐 K-팝이 있지 않았느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인지도는 그때부터 확장이 됐지만 돈을 벌기 시작한 건 19년, 20년, 21년, 22년 이때였거든요. JYP의 어림잡아서 제가 영업이익단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9년, 20년에 대략 영업이익이 분기 단위로 100억, 그러니까 400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21년, 22년도에 1,7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방탄, 불핑, 뭐 해외 공연이 엄청 많은 이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이제 해외 공연을 하면서 네. 이때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인지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뷰스 올라가고 해외 공연 일부 하지만 그냥 인지도 면에서 올라갔던 거고 실제로 엔터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건 20년, 21년, 22년 이때입니다. 그래서 JYP의 주가도 14,000원, 15,000원에서 21년, 22년 하면서 17만 원까지 쫙 올라갔거든요. 10배가 아마 10배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시차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22년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지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올 초에인가 8만 원, 9만 원대 박진영 대표가 50억 자사주 맞아요. 산다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역시 JYP야. 우리도 사서 같이 샀는데 주가는 더 빠져. 뭐냐 이거. 제가 그때 판단했는데 50억이 어떤 돈이었냐면 네. 배당금이었을 겁니다. 네. 딱 그 자기가 지분 가진 것만큼 배당금이 대략 한 40억 뭐 언저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 받은 돈 그대로 산 거죠. 50억 그 돈을. 그게 이제 17만 원, 14만 원인가 17만 원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8, 9만 원대에 샀습니다. 야, 이 사주가 사는데 이 주가 올라가겠지 다들 기대했는데 그러게요. 8, 9만 원에서 쭉 내려오던 6만 원까지 들어왔어요. 와, 이거 너무 많이 빠졌다. 왜냐면 고점 대비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6만 원에서 으라차차 하면서 빼는데 4만 원까지 빼버렸습니다. 막판 그 피날레 쯤에서 주가가 다이렉트로 수직으로 4만 원까지 뺐거든요. 2차 전지 얘기하는데 왜 자꾸 JYP 얘기하는 거예요? 마무리 좀 해줘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차례도 돌아오겠습니다. 에코프로 이제 얘기하면 에코프로가 지난해 그러니까 지지난해부터 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한 4만 원, 5만 원대에 출발해 가지고 한 4, 50만 원까지 올라갔단 그렇지. 말입니다. 지금 이제 역분을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에코프 BM, BM. BM으로 4, 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쫙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 수준 뭐 13만 원, 14만 원, 12만 9,800원, 13만 원이요. 13만 원, 뭐 14만 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둥둥둥둥둥 JYP 엔터가 6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막판 피날레 주가 빠지는 것 같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종이 이 상태에서 흐름이 진행된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했던 흐름의 종목이 피날레 치고 주가 꺾이고 그 과정에서 다시 모더리를 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러한 현상에서의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주가의 그 흐름들을 그간의 경험치를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 지금은 제가 매번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가지고 계시라고. 에코프로비움 18만 원에도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13만 원에서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8만 원 팔았고 13만 원 사면 너무 좋은 전략적
센스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그게. 있는데 가져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엔터주를 빗대어서 제가 비교 대상이 어떻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가의 순환에서의 상승과 조정과 막판 피날레와 전환점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조금이라도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그럼 전환점 아까 우리가 네. 그 칩스법 세액공제 네. 먼저 모두에 얘기했고 제가 비교 대상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당장의 실적이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에.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얘기하면서도 모멘텀을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ESS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2차 전지 배터리 하면 무조건 자동차였거든요. 전기차 수요, 그렇죠. 뭐 감소, 뭐 네. 증가, 뭐 전기차가 어떻게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배터리 업계에 대한 시황 자체가 왔다 갔다 그렇죠. 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 뭐 전동 공구 이런 게 있지만 공구 그 안에 배터리 그렇죠. 얼마 되겠어? 자동차였지 지금은. 네,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난번에 어닝콜을 하면서 주가가 시간 내에서 빵 떴지 않습니까? 그게 출발점이었거든요. 실적은 고만고만이었어요. 예상 수준. 근데 뭐냐면 일단 제가 알론 머스크 그날 어닝콜에서의 목소리가 와 정말 얘가 이렇게 요 사람이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한 게 얼마만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어필을 하는데 조목조목 내년도에 20-30%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태양광 부분에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ESS 분야에 대해서 또 성장하고 있다. 30-40%씩. 이 부분을 어필하면서 주가가 반응을 했거든요. LG솔루션이 왜 주가가 강한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전기차 부분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그쪽의 매출은 줄었어요. 근데 분기당 매출이 8조 분기당 매출 규모에서 ESS 분야는 4,500억 수준으로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비중에서 따져보면 8% 9%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의 매출적 규모가.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고 이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주식시장은 어차피 심리이고 주식 투자도 심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활용도가 많아진다라는 내용에서의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장공 분야에서도 이 부분이 사용될 수 있다. 물론 거기에 얼마만큼 쓰임새가 있느냐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선박, 항공 등등등등등 ESS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ESS에 관련된 종목들의 중심의 흐름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LG솔루션이 주가가 비교적 견조한 거고요. 그리고 LFP 그러니까 ESS는 어차피 LFP 관련된 흐름이 연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주가 상황에서 LFP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 움직인다라면 기존의 2차 전지와 소재단에서의 양극재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개선된다면 LNF라든가 또는 오늘 같은 경우에 탐머트리어스도 다른 재료로 움직임이 장중에 나오긴 했지만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들. CIS 같은 경우도. NFP와 관련된 ESS와 관련된 흐름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개선, 모멘텀, 주가의 상황에 반전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정책적인 부분들과 함께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수요처인 거죠. 네, ESS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수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기존 시장에서의 전망치는 뭐 2035년까지 내연기관을 폐지하고 다 전기차로 대체한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센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근데 대세적으로는 시간차를 두겠지만 그쪽으로 가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35년이 아니고 45년, 5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대체제로의 확장 단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거기에 배터리 분야의 산업이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가의 변환점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결론은
파시지 말아라. 18만 원에도 보유였고요. 13만 원에도 보유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앞서 칩스법도 그 제벤터도 말씀드렸지만 4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불과 2, 3주 만에 다시 6만 원까지 올라오거든요. 13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18만 원까지 모멘텀만 만들어지면 빠른 시간 내에 팔고 다시 살 기회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어렵지만 네, 또 생각하고 있어야 될 점들 돌파구는 있습니다. 배터리 투자 전략 KR 리서치 김대중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